김 선생님, 얼굴에 뭐 하신 거예요? 요즘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서요. 얼굴이 자꾸 처져서 피부과라도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며칠 전 마트 앞 벤치에서 마주친 이웃 박 여사님의 말입니다. 눈가가 어두워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졌다며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죠. 전 그냥 보습제 하나 바르고 바세린을 살짝 얹은 다음 얼굴 근육부터 먼저 깨웁니다. 돈 드는 관리 하나 없이요. 대신 눈, 입, 턱 움직이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바세린도 그냥 바르면 안 돼요. 오늘 영상에서 그 올바른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박 여사님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물으시더군요. 진짜요? 저는 에센스, 크림 다 써봤는데 더 처지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죠. 박 여사님, 다들 주름 생기면 얼굴 겉만 신경 쓰잖아요. 크림이 안 맞았나? 화장품 탓인가 하면서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피부 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 여사님이 고개를 갸웃하시길래 제가 이어 말했죠. 얼굴 안에도 근육이 수십 개나 있어요. 그 근육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피부는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어깨 뭉치면 마사지 하듯이 얼굴도 풀어줘야 주름이 안 잡혀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겉만 아니라 속부터 바꿔주는 동작들이에요. 박 여사님이 진짜요? 하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그제야 뭔가 다르게 느껴지셨던 거겠죠. 여러분도 혹시 요즘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세, 지금도 매일 체조를 가르치는 현역 체조 강사 김상도입니다. 저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 체조를 해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이든 얼굴이든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아침 세수한 얼굴에 보습제 하나 바르고 바세린을 살짝 얹은 다음 얼굴 근육부터 하나씩 깨우는 그 소박한 습관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 입, 턱 순서를 지켜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주름보다 먼저 기운 없는 표정이 사라집니다. 50년 넘게 몸을 움직여온 저는 얼굴도 움직여야 탄력이 생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마사지나 무리한 자극으로 오히려 더 주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은 어디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얼굴선이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더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루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괜히 피부만 문지르고 더 처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 정도 내용 사실 피부과 가셔도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알려줍니다. 혹시 주변에 얼굴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살짝 눌러 두시면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마음, 저 김상도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루틴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루틴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부위, 바로 턱 밑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가나 이마 주름만 신경 쓰시는데 실은 얼굴 전체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핵심이 바로 이 턱 밑 근육입니다. 이 부위는 얼굴과 목을 연결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굽기 시작하면 얼굴 아래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림프 순환이 막히면 노폐물이 귀 밑, 턱 아래, 목선에 쌓이면서 턱이 뭉툭해지고 이중턱이 생기고 볼살은 아래로 처지면서 불독처럼 무겁고 처진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차릴 땐 이미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팔자주름은 깊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턱 밑 근육을 제일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눈가 주름, 이마 잔주름보다 여기가 먼저입니다. 얼굴선이 흐릿해졌다면 바로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수 후 얼굴에 수분이 살짝 남아 있을 때 이 동작을 먼저 합니다. 양손 주먹을 살짝 쥐고 주먹의 손가락 마디 부분 즉 평평한 부분이 피부에 닿도록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턱 밑 한가운데, 턱 끝 바로 아래에 주먹을 가볍게 대고 귀 아래까지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마치 턱 밑을 따라 물기를 쓸어 올리듯 한쪽당 10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살살 밀어 올려주세요. 중요한 건 림프가 흐를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정도지 근육을 꾹꾹 누르는 건 오히려 붓기를 더할 수 있어요. 마사지 전엔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을 30초 정도 감싸 목선을 먼저 풀어주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바세린 로션이나 니베아, 크림 같은 부드러운 보습제를 소량만 손등에 덜어 미끄러지듯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세린 그냥 미끄럽게 하려고 바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10년 넘게 아침마다 해보고 얻은 진짜 꿀팁인데요. 제가 굳이 바세린을 추천드리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단순히 미끄럽게 해주는 성분이 아닙니다. 이 성분은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안쪽의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피부의 뚜껑을 덮어주는 겁니다. 물이 담긴 컵도 뚜껑이 없으면 금세 말라버리듯 피부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이 보호막이 없으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결국 주름이 깊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는 수분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뚜껑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세럼 대신 마사지 전에 손등에 콩알만큼 바세린을 덜어 손끝으로 살짝 녹여서 아주 얇게 펴 바릅니다. 얇게 바르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마사지 효과는 더 높아져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고가 세럼 버리긴 아깝고 그냥 계속 써야 하나? 그 세럼 절대 버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세럼을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더 오래 피부에 머물 수 있도록 막을 형성해 줍니다. 실제로 의학 저널 JAEAD 2020에서도 바세린을 투여된 스킨케어 성분의 흡수, 지속력을 높이는 밀폐제 역할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제품을 더 잘 쓰는 방법, 그게 바세린과 함께 쓰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 AAD에서도 바세린을 피부 장벽 회복과 수분 증발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보습제 중 하나로 권장하고 있으며, 한 연구에서는 피부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아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성분을 누구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값보다 중요한 건 효과입니다. 바세린은 작지만 강한 한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장품에 얼마나 쓰셨나요? 저도 예전엔 이것저것 다 써봤지만 결국 피부에 남는 건 비싼 가격표보다 꾸준한 습관과 바른 선택이더군요. 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바르게 쓰는 게 진짜 비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동작은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림프가 천천히 깨워지면서 얼굴선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 중에 제 체조 수업을 들으시는 74세 정연희 여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엔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냥 만지는 거잖아요. 하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그러시더군요. 요즘은 아침에 거울 보면 턱선이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손주가 할머니 살 빠졌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 이 루틴 정말 효과가 있구나.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루틴 꼭 한번 시작해 보세요. 거울 속 턱선이 달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말 아니에요. 얼굴은 나이보다 습관을 더 잘 기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3분 턱부터 깨워주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옆 깊게 파인 팔자주름입니다. 주름 하나일 뿐인데 사람의 인상을 확 바꿔놓죠. 제 수강생 중 75세 김복희 여사님이 그러셨어요. 얼굴은 전체적으로 밝은 편이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바로 이 팔자주름 하나. 처음엔 고가의 미백 크림도 써보고 리프팅 마사지도 받아보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바르고 문질러도 입가 분위기는 계속 처져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사님, 혹시 입옆 근육 운동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깜짝 놀라시더군요. 주름을 없애려면 근육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처음 들으셨다고 해요. 사실 이 팔자주름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입 주변의 표정근이 굳고 그 아래 근육이 아래로 끌려 내려오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피부는 늘 근육을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겉만 관리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굳은 근육을 풀어야 피부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루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팔자주름을 풀기 위해 아주 간단한 동작을 매일 아침에 합니다. 먼저 입을 살짝 오므려 U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입 옆 주름 시작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며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이때 포인트는 피부를 당기는 게 아니라 표정근을 안쪽에서 깨운다는 느낌으로 아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한쪽당 10회씩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림프가 흐를 수 있도록 살살 풀어주세요.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 주변은 얼굴에서 가장 얇고 연약한 피부 중 하나라 세게 누르거나 반복해서 문지르면 오히려 멍처럼 색소가 남거나 미세한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피부가 자극받으면 주름이 더 깊어지는 역효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사지가 아니라 근육을 깨운다는 생각으로 손끝에 힘을 빼고 천천히 따뜻하게 움직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동작을 하시기 전 바세린이나 니베아 크림을 손등에 콩알만큼 덜어 손끝에 녹여 바른 뒤 마사지 부위에 얇게 펴 바르면 자극 없이 훨씬 부드럽게 풀립니다. 피부 자극도 줄고 수분 증발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 마사지의 효과를 2배로 만들어주는 꿀조합이죠. 특히 바세린은 피부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민감한 입과 주름 부위엔 더없이 잘 맞는 보습제입니다. 부드럽게 풀어주고 촉촉함은 오래 남기니까요. 이 동작을 하기 전 저는 늘 혀 스트레칭을 먼저 해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보면 효과가 정말 달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으로 입 안쪽에서 팔자주름 부위를 천천히 밀어주세요. 예를 들어 왼쪽 볼을 바깥쪽으로 밀었다가 천천히 힘을 빼고 이번엔 오른쪽도 같은 방식으로 밀어줍니다. 좌우 각 10초씩 너무 세게 말고 지그시 누르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겉에서는 손으로, 속에서는 혀로 동시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표정근이 깊숙이 풀리고 마사지 효과가 더 깊이 전달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같이 했을 때 얼굴이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세요.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신 분 중에 제 체조 수업에 오시는 75세 김복희 여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엔 선생님, 이렇게 살살 문질러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더니 한 달쯤 지나고 나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거울 보며 팔자주름이 덜 깊어 보여요. 얼굴선이 덜 처진 것 같기도 하고 인상이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그때 저는 확신했죠. 이 간단한 루틴이 정말 변화를 만든다는 걸요. 중요한 건 거창한 도구도 필요 없고 거울 앞에서 단 3분만 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팔자주름은 나이 들었구나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첫 번째 주범이지만 동시에 되돌릴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표정이 다시 살아나면 얼굴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과 마주할 때의 자신감도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입가부터 가볍게 풀어보세요. 당신 얼굴에 가장 생기 있는 부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틴, 오늘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눈가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대화를 할 때 말보다 먼저 눈을 본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거나 눈꼬리가 축 처져 있으면 그 자체로 피곤하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피부가 매끈하고 얼굴 윤곽이 또렷해도 눈가에서 흐려지는 탄력 하나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는 일이 많아요. 실제로 첫인상에서 나이를 가늠하는 1순위가 눈가 주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가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깜빡이고 웃고 찡그리는 부위입니다. 표정과 감정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움직임도 많고 그만큼 노화 속도도 빠른 거죠. 게다가 눈 밑 피부는 얼굴 전체 중에서도 가장 얇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피부가 얇다는 건 곧 보호막이 약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미세한 자극에도 금세 주름이 생기고 색소가 침착되기 쉬운 구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가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고가의 아이크림을 듬뿍 바르는 실수를 하십니다. 양껏 바르고 손끝으로 꾹꾹 두드리기도 하시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고 주름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크림은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손끝에 살짝만 덜어 지복하게 온기를 실어 바른다는 마음으로 다뤄주세요. 눈가에는 자극보다 따뜻한 숨결 같은 손길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곳은 힘이 아니라 온기로 풀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얇고 여린 만큼 천천히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눈가는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부위입니다. 깜빡이고 찡그리고 웃고 그 모든 감정이 눈가에 새겨지죠. 그래서 저는 눈가 주름을 펴기 전에 먼저 눈의 피로부터 풀어주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세수 후 따뜻한 물수건을 접어 눈 위에 올립니다. 젖은 수건이 아니라 김이 살짝 오른 정도에 옮기면 충분해요. 눈 위에 가볍게 얹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10초 정도 그대로 두세요. 눈두덩이 안쪽 깊숙한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손바닥의 새끼손가락 옆선을 이용해 눈꼬리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누르고 떼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지친 눈가에 작은 점을 찍듯 살짝 눌렀다가 힘을 빼는 동작을 6, 8회 정도. 문지르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놓아주는 방식이라 예민한 눈가에도 자극 없이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때 바세린을 콩알만큼 손끝에 덜어 아주 얇게 눈가에 펴 발라두면 수분 손실도 막고 손이 미끄러져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회원 중에 76세 조순희 여사님이 계십니다. 처음 뵀을 땐 눈가가 늘 무겁고 탁해 보여서 인상이 흐릿했어요. 선생님, 눈이 자꾸 가라앉고 눈꺼풀이 덮여서 인상이 칙칙해 보여요. 화장도 안 먹고요. 그렇게 고민하시던 여사님께 제가 이 루틴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수건 올려놓는다고 달라질까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고부터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거울 볼 때마다 눈이 또렷해졌어요. 화장도 잘 먹고 눈이 덜 눌리는 것 같아요. 여사님은 본인 표현으로 눈이 막 답답해서 기분도 처졌는데 요즘은 눈을 뜨는 게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주변에서 자꾸 어디 시술 받았냐고 물어요. 눈이 또렷해졌대요. 진짜 별거 아닌데 하루 1분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이 루틴은 단순한 주름 관리가 아니라 눈의 숨통을 열고 얼굴 인상을 되살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눈빛이 맑아지고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턱 밑이 무너지는 건 림프 때문이지만 인상이 처지는 건 근육 때문입니다.
붓기 빼는 마사지, 주름 없애는 크림 많이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인상이 여전히 축 처지고 입꼬리는 자꾸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건 얼굴 문제가 아니라 목 앞 근육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제 회원 중 75세 김정순 여사님이 계세요. 본인은 열심히 화장품도 바르고 마사지만 하루에 3번 하셨대요. 그런데도 거울을 보면 입꼬리는 자꾸 내려가고 누가 봐도 인상이 피곤해 보였죠. 어느 날 여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얼굴선이 예전이랑 달라요. 그냥 주름이 아니라 얼굴이 축 처졌어요. 저는 여사님의 목 앞 근육을 손끝으로 눌러보며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 근육이 굳었어요. 얼굴을 지탱해 주는 중심 기둥인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광경근이라고 불리는 목 앞 근육은 우리가 말하고 표정 짓고 숨 쉬는 동안도 거의 안 쓰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점점 딱딱하게 굳고 탄력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 턱선이 퍼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쏟아지며 얼굴 전체 인상이 무겁고 지쳐 보이는 겁니다. 김정순 여사님도 그동안 나는 얼굴만 관리했지 목은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네요. 하시더라고요. 진짜 리프팅은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겉만 아무리 매만져도 속이 무너지면 결국 다시 처집니다. 이 루틴은 제 회원 중 한 분, 74세 이혜자 여사님이 처음 들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는진 모르겠는데 요즘 턱이랑 입꼬리가 자꾸 처져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동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침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서 먼저 입을 다문 채 정면을 바라보세요. 그 상태에서 혀끝을 입천장 맨 뒤까지 꾹 밀어보는 거예요. 그럼 목 안쪽이 조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혜자 여사님도 처음엔 이거 그냥 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셨지만 혀가 올라가면서 목 앞쪽이 당겨지는 느낌을 느끼고는 표정이 바뀌셨어요. 그런데요, 혀는 우리가 말을 하고 음식을 씹고 삼킬 때만 쓰는 줄 아시지만 사실은 얼굴 아래 전체 근육을 안에서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혀는 안 보이지만 입천장에 닿을 때마다 턱 밑과 목 앞 근육을 안쪽에서 밀어 올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광경근 같은 목 근육도 이 혀의 압력 하나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랫 입술을 윗입술보다 위로 말아 올려 봅니다. 그럼 입 주변, 특히 턱 밑이 같이 당겨오면서 조금 전까지 흐릿하던 턱선이 안에서부터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상태에서 흠하고 숨을 길게 내쉬며 5초 정도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목 안쪽, 입꼬리 밑 근육이 같이 반응하는 걸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겉으론 티가 안 나도 안쪽에서는 꽤 강하게 근육이 조여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5번만 해보세요. 이혜자 여사님은 일주일 만에 선생님, 입꼬리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하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주변에서 요즘 얼굴선이 또렷해졌네라는 말을 듣게 됐다고 해요. 이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근육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혀 하나의 움직임이 얼굴선을 올리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그날 이후 여사님은 거울 앞에서 이 루틴을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셨어요. 속도가 아니라 감각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깊이 안에서부터 조여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이 루틴을 하실 때 제가 꼭 같이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는 양치하고 나서 혀 안쪽을 칫솔로 살짝만 자극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입 안 청소 차원이 아니라 혀 밑 근육이 먼저 깨어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이 동작 혀로 목 당겨 올리는 힘이 훨씬 더 잘 들어가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동작 다 끝내시고 나서는 찬물에 살짝 적신 수건을 목선에 톡톡 눌러보세요. 목선 정리도 되고 열감도 가라앉아서 마무리로 참 좋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한 동작만으로도 인상이 또렷해 보인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 동작 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전 그냥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바세린, 약국이나 마트에 파는 그 파란 통 말이에요. 요즘은 로션으로도 나와 있어서 손에 콩알만큼만 덜어서 마사지 전에 목선에 살짝 바르면 손도 미끄러지고 피부 자극도 덜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세린이 좀 무겁다 싶으시면 니베아 크림 있잖아요. 파란 뚜껑 그 크림. 그것도 얇게만 바르면 충분히 좋아요. 사실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비싼 화장품 아니어도 제대로 알고 바르면 피부는 충분히 좋아집니다. 괜히 새로 사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거 잘 활용해서 매일 해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 전체를 자연스럽게 정리해 줄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턱 밑, 입가, 눈가, 목처럼 세세한 부위를 하나씩 풀어주는 팁들을 알려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부분을 잘 관리해도 얼굴 전체의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인상이 또렷하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활기가 없고 표정은 있는데도 왜인지 무표정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얼굴 중심 근육들이 제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광대, 볼살, 입 주변의 표정근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덜 쓰이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에, 이, 오, 우, 아처럼 또렷하고 크게 말하는 습관을 잃게 되면 이 부위들이 점점 굳고 중심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루틴은 이 5가지 발음만으로 얼굴 중심 근육들을 다시 깨워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동작입니다. 하루 1분 입을 크게 열어 정확하게 발음하는 이 체조만으로도 흐릿해졌던 얼굴선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체조는 아주 간단하지만 한번 해보면 이래서 얼굴이 풀리는구나 하고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체조 교실에 처음 오신 72세 최연화 여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저랑 눈을 마주쳤을 때 인상이 좀 굳어 보이셨어요. 말씀도 조용조용 하시고 웃어도 표정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작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여사님, 입을 좀 더 크게 써보실래요? 하고 광대 올리고 이 할 땐 입꼬리를 쫙 옆으로 그렇게 천천히 오우아까지 가보세요. 처음엔 민망하다고 하셨지만 금세 표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나 우 발음을 할 때는 볼살이 당겨지면서 광대가 안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각 발음은 5초씩 천천히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을 꼭 느끼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입과 볼, 광대 근육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걸 하루에 3세트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단 너무 빠르게 하거나 턱을 세게 벌리면 오히려 턱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또 입 주위가 당긴다고 해서 인상을 찡그리거나 눈에 힘을 주는 건 금물입니다. 얼굴 전체는 편안하게 풀고 입과 광대 주변 근육만 집중해서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 여사님도 이 루틴을 매일 아침 화장 전에 하시면서 요즘은 거울 볼 때 얼굴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 평소에 무표정으로 굳었던 얼굴선이 서서히 풀리면서 주변 분들도 요즘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졌네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표정근은요, 생각보다 쉽게 잠들고 또 쉽게 살아납니다. 하루 1분 이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얼굴 루틴들 절대 한꺼번에 다 기억하거나 실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씩만 해보세요. 버스 기다리실 땐 턱 밑을 가볍게 쓱쓱 쓸어 올리고 손 씻을 때는 거울 보며 입가를 살짝 풀어주세요. TV 보실 땐 에, 이, 오, 우와 발음을 크게 해 보시고요. 세수하신 후엔 따뜻한 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눌러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얼굴부터 기분까지 달라지게 만듭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제품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 일상 안에서 손 한 번 얹고 근육 한 번 깨우는 것, 그게 진짜 리프팅입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얼굴 좀 가라앉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다면 이 영상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응원이 제가 다음 이야기도 더 정성껏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얼굴에 그리고 마음에도 따뜻한 손길 한번 얹어드릴 수 있도록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88세 체조 강사 김상도였습니다. 오늘도 내 얼굴에 작은 응원 한번, 그게 내일을 더 환하게 바꿉니다. 우리 내일부터 더 멋지게 웃어봐요. 화이팅입니다.